자, 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세상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벌레. 전 인천시장,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입니다. 보은 안상수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올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비용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 비용을 쓸 필요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을 썼는데 개헌은 1,200억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을 썼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쓴 돈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유족들한테 간 돈들 중에 정부가 낸 돈은 5천억 원이 아니고요. 개인당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304명이고 등등 하면은 500억도 안 됩니다. 5천억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벌레와 비슷한 안상수 국회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강화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인천 강화 중동구 옹진군 국회의원이고요. 전직 인천시장이었는데 뭐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걸 하면서 완전히 일본으로 말하듯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미은하레일 유명하죠. 네. 이 월미은하레일이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말하듯인 케이스고요. 아시안게임 무리하게 유치해가지고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중요한 거는요. 인천 전 지역을 이명박하고 오세훈이처럼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을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해놓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인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 물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이 안상순 때 완전히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5천억, 1200억 이런 이야기를 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면수심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서가시긴 했는데 이 사람 하는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는 거. 팩트가 틀렸죠.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원을 지출하는 나라라니. 아니 말하는 것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니. 교통사고 아니죠 이거는.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 5천억 원을 지출하는데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 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유가 개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하더라도 국민의 304명이 그 젊은 어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이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제1의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입주댕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간접 증명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개헌을 방해하고 싶은데 이게 홍준표도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하고 이렇게 개헌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프레임을 그냥 엮은 거예요.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막 던진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던지는 말이었으면 사실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게 통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이 말에 동조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오히려 박사모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폐륜행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폐륜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아까 빚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월미도가 예전에 첫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어서요. 이걸 자주 가요. 자갈밭에서? 그 월미도에 유명한 바이킹이 있어요. 알지? 네. 또 그건 유명하지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내 첫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군복 입고 야 내 군대에서 막 네펠대 타고 그래서 장난 아니게 사기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타재요.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나 진짜. 지렸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가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뭐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봐봤는데 지금도 흉물이 있죠. 그 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해 7조입니다. 7조. 인천이 지자체 빚이 7조를 떠넘긴 게 안상수예요,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도 더 억울한 건 저는 인천 시민들한테 여기 지금 투표권 갖고 있죠, 우리 명정 씨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 빚을 떠안고 송영길 의원이 당시 시장을 당선이 됐어요. 네. 빚을 갚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죠? 유정복. 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 처절하게 반성해요. 네, 반성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세월호 교통사고에 5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세월호를 꾸준히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은 세월호 피해자분들한테 갔던 돈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그 성금을 또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무슨 단체 만들고 한다고 가져갔어요. 다 주지도 않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처음에 대부분 다 지급된 거 첫 번째가 약 1억 원가량의 여행자 보험이었고요. 그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국민성금 자기들이 쪼개갖고 쓰고 정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해서 대략 개인당 7, 8억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억 정도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인데 왜 5천억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 더가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월호를 아주 아작을 내놔서 실제로 세월호가 어디서 물이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아작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인양을 해서 지금도 세월호를 세월에 만에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500억 들어갔고 추가 인양 비용 다 포함해도 지들이 다 냈다고 말하는 게 정부가 돈을 지출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뿐더러 그 인양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2,000억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일단 없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고 비유 들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가 아니라 세월호라는 말을 또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치상. 거기다가 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를 1,200억 원은 5천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SNS에서 일베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 에에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죠.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만들어왔던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초지일관 주장해온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의 프레임.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전에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 개헌에 드는 1,200억 원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네 당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도 경남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억 아끼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이 안상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좀 정말 틀렸다는 세월호는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를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거는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겁니다.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이것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3월까지는 국회에서 답안을 내놔야 된다. 개헌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이거는 압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못하면 정부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개헌 특위가 6월까지 합의가 됐는데 연장이 됐는데 3월까지 개헌안을 내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개헌 특위가 개헌안을 내면 끝나나요? 임무가? 아닙니다. 개헌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6월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개헌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마치 갑자기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안상수가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이 프레임은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안 해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국민들의 70% 이상은 어찌됐든 대통령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안상수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쳐드시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개망난이들의 막말에 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만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이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이에 다시 오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장식에 앞서 탤런트 송중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와 함께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승객의 편의와 편안함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 중 지난 연말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조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무위가 열리는 국회 내 회의장.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이미 문 밖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 열어! 공항의 권리야! 너희 지금 공개 받고 그래! 공개해야 돼 이거! 당무위원들도 회의장에 겨우 입장했습니다. 몇 차례의 고성 끝에 시작한 당무회의. 안철수 대표가 개회 인사말을 하는 중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장정숙 의원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너댓 명으로 시작된 고성과 몸싸움은 이내 수십 명으로 불어나고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보게.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다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당신 문화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많아요. 몇 다야? 벌써 말을 하면 삿대질이야? 몇 다냐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도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도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당무위는 다음 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결사 저지하고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심한 듯 한국의 위안부 관련 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す。これを守ることは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의 진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후 아베의 공개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일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입장을 먼저 밝힌 셈입니다. 외교부는 우린 일본의 추가 조치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